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3호기도 첫 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10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KF-21C 제2호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KF-21 2호기는 오전 9시 49분쯤 이륙에 성공했고 10시 24분쯤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다.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관은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그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2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CJ-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KF-21은 2021년 4월 CJ-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올해 6월 최초 비행 준비 검토회의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7월 19일 CJ-1호기가 첫 비행을 수행했다.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2. KF-21 보람의 전투기 최초 비행의 의미와 기대. 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최초 비행 모습이었다.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조종관을 당겨 KF-21 보람회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KF-21위 최초 비행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된다는 이정표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KF-21은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비행시험 과정을 통해 KF-21의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에 납품할 기체들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먼저 KF-21위 심장인 엔진은 GE위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E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414-GE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C 제기를 출고했다. 앞으로 GE는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 GE-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GE위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가장 적은 소요 비용과 유연한 정비 성능을 제공한다. F414 엔진은 KF-21 보람회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 A-18E, F 슈퍼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JAS-392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위 X-59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414, G-400K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마하 1.83 속도 그리고 약 2,900km의 작전 반경 성능을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의 젊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탑건 1편은 1986년에 공개되어 흥행에 성공하고 이듬해 아카데미상의 주제가상, 음향상 그리고 음향효과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운드 엔지니어링에 의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다.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의 바람과 착함이 반복되는 시작 장면부터 관제실 바로 옆을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사운드 작업에 70년 넘게 미 해군의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해온 GE 항공이 기여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의 GE 항공 오하이오주 테스트 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녹음한 실제 항공기 엔진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음향효과팀은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는 미 해군의 F-A-182 F 슈퍼 호넷이다. F-A-18 호넷의 개량형인 슈퍼 호넷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을 담당하는데 슈퍼 호넷의 심장이 GE 항공의 F414 엔진이다. 지난 9월 중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불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다재다능한 훈련기인 T-50 계열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 전투기가 거둔 경사다. FA-50 전투기에는 미 해군의 F-A-18 호넷 등에 사용되어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GE F404-400이 엔진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량시킨 GE F404-100이 엔진을 장착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조종하는 항공기 블랙이글에도 GE F404-100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의 엔진은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GE는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G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3. 매일 밤새고 있죠. 대한항공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KF-21 보조 비행기의 핵심 기술.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력 발전 지표를 상징할 정도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현재 미국을 필두로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 기술과 무인기를 결합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동시에 유인기와 합동작전을 펼칠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인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를 결합한 키랩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키랩 구축에는 무인 전투기가 필요한데 개발에는 대한항공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은 자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을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과 해병대 무인 정찰기의 제작과 생산을 맡고 있어 이번 선정을 토대로 국내 무인기 개발 주도권을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에드와 무인 편대기 상세 설계 등 개발 사업과 운영 가능성 검토 작업을 함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개발할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 1기를 포함하여 4에서 5기가 팀을 이루는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는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면서도 주변을 정찰하고 전자파를 교란하거나 물리적인 지원 사격에도 나서게 된다. 현재 한국형 무인 편대기 사업은 대한항공이 KAI를 밀어내고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라는 별칭을 가진 전익기 형상의 쿠스 푸시, 미익을 달아 기동성을 높인 쿠스 LW 두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두 모델은 엔진, 전자장비 등 여러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후반 물결표 2030년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F-21과 함께할 친구들 이제 개발하나 보네. 기술 보안에 신경 써주세요. 대한항공이 이런 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대한민국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KF-21 초도 비행 성공부터 무인 편대기 개발 사업까지 우리 공군 미래 전력을 국산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무인기 사용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링크 기술이 핵심인데 외국제 무기와 결합하는 데에는 통합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독자적인 체계 구축과 KF-21 수출, 부가 수익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